소니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저런 곡선의 골은 월드 클래스만 가능하다. 현재 손흥민 골 이후에 부진하다고 질타해온 다양한 이들이 민망해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FA컵 32강에서 터진 멀티골이 전문가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매 특허인 기가 막힌 손흥민 존의 골을 본 BBC 전문가들은 중요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앨런 시어러 레전드 등은 이 골을 분석하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며 일침했는데, 특히 뜻밖에도 무리뉴가 오늘 경기 바로 전에 토트넘 폭탄 발언까지 했고 이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무리뉴는 금주 인터뷰를 통해서 나폴리 팀을 설명하며 갑자기 김민재에 대해 길게 언급했습니다. 무리뉴는 나폴리 선수들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Anche con lui FaceTime lo voleva prendere al Tottenham, non poteva spendere soldi, adesso sì, però in quel momento lì non poteva spendere soldi. E ho parlato con il ragazzo 2 o 3 volte FaceTime, il ragazzo voleva tanto venire, però non è venuto. E adesso è quello scarso che gioca la Kim. È quello lì. Però grandissimi giocatori Napoli, grandissimi giocatori, grande squadra. 그런데 이것이 손흥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 바로 토트넘의 운영 방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리뉴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나폴리나 복수의 관계자는 손흥민이 김민재를 강력 추천했고 무리뉴가 김민재와 영상통화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의 주선이었다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선수를 볼 줄 몰랐고 돈 없다고 핑계를 대다가 황당하게 조 로든을 1200만 유로에 영입합니다. 만약 그때 김민재가 영입이 되었다면 토트넘은 챔스나 리그컵 등 다른 결과를 낳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김민재 개인에 있어서 결국 나폴리행은 더욱 그의 몸값을 폭등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아무튼 이런 무리뉴의 인터뷰가 현 토트넘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특히 북런던 더비 이후 손흥민에 대한 각종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제는 선을 넘었는데 토트넘 선수 출신들조차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와야 하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빼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한 겁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6천만 유로에 토트넘에 왔지만 거의 골도 못 넣고 활약도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골을 보면 전혀 폼이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을 보고 BBC의 앨런 시어러는 저 상황에서 왼발로 마무리 지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좀 전에는 오른발을 쓰더니 이제 왼발이었다며 주발 아닌 발로 골을 넣은 것을 극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골은 XG가 0.01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넣기가 거의 불가능한 값인데요. 손흥민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나오는 슛 중 하나는 오늘 슛같이 차는 순간 골대를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즉 차고 나서 보면 골 포스트 바깥인데 휘어 들어오며 골대 안쪽으로 스치듯 들어가는 완벽한 곡선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시즌을 비롯해 손흥민 존에서 나오는 이 슛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말해줍니다. 또한 두 번째 골 역시 페리시치가 어시스트하자 손흥민은 수비수를 속이고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이러한 중심 이동으로 골을 기록한 것은 바로 전 시즌 아스날전에서 승리를 거둘 때 나온 골입니다. 손흥민은 골대 앞에서 부드럽게 움직였고 골키퍼 포함 수비수 3명은 반대로 중심이 움직이며 속았습니다. 이는 손흥민 폼이 현재 최절정이며 전혀 에이징 커브나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손흥민 존과 양발 사용 중심 이동을 적절히 섞어 쓰는 지금 모습이야말로 현재 전성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했을 때 바로 케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케인은 오늘 경기가 끝나고 레전드라며 손흥민에게 트윗을 보내며 극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점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부진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말 내리막길이라는 말도 나오는 등 다양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BBC에 나온 앙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말 손흥민이 부진한 것이 한간에 도는 페리시치 때문인지 혹은 에이징 커브 때문인지 아니면 콘테의 몹쓸 전술 때문인지 갖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걸로 대부분 30대에 진입한 선수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손흥민과 동갑내기인 살라 역시 같이 득점왕을 했다가 올해는 7골로 크게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살라 폼이었다면 올 시즌에는 최소한 15골은 넣었어야 할 페이스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진은 에이징 커브라고 해도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에이징 커브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손흥민은 타고난 회복 체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올 시즌 부진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중요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콘테가 쓰는 주요한 이번 시즌의 전술 중 하나는 케인을 통해 득점을 극대화하자는 전략입니다. 시즌 초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케인이 득점을 많이 하도록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콘테의 이 발언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토트넘 전략은
케인도 득점을 많이 하고 손흥민도 동시에 득점을 많이 하게 되는 손케 듀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이번 시즌도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콘테는 여기서 새로운 일을 저질렀는데요. 바로 히샬리송과 페리시치를 영입하면서 완전히 케인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버린 겁니다. 실제 케인의 올 시즌 히트맵을 보면 지난 수년간의 시즌과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케인은 2선까지도 자주 내려와 손흥민의 역습 공간을 창출한 패스를 많이 했고 손흥민은 자신이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케인에게 패스를 넣어줘 원투펀치가 가능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전술에 수년간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시즌은 모든 선수들이 페널박스 내부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 결과 케인의 헤더골이 매우 많아졌으며 케인은 토트넘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을 세우고 나서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2위까지 상위권을 차지한 게 문제입니다. 콘테는 히샬리송과 페리시치 전략이 잘 통한다고 믿었고 그 전략을 오히려 고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케인이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지 않으면 손케 듀오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손흥민은 이 전술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고 페리시치는 그 전술의 부수적 부분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회복하는 방법은 케인이 다시 내려와 둘이 호흡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히샬리송과 페리시치 등이 활약하는 체제로 가다보니 손흥민의 부적응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무리뉴는 자신의 제자 중에 역습 상황에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다고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수년간은 탄탄한 수비 가운데 역습과 빠른 공격이라는 걸 봤을 때 현재 케인 중심의 전술은 당연히 스피드보다는 피지컬과 크로스 중심의 전략 일변도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콘테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니 페리시치는 케인의 헤더를 노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케인은 현재 득점 최상위권이므로 이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팀 순위보다 자기 중심인 케인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에 골 욕심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적 의향도 매우 강하다 보니 타이틀을 쥐고 다음 시즌 이적하자는 움직임이 분명한 겁니다. 손흥민의 부진이 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본능적으로 가장 잘 아는 선수임에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케인 중심 전략은 손흥민은 물론이고 토트넘에 큰 손실을 일으킨 국면인데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을 잘 쓰던 전략을 버리니 매경기에 항상 선제골을 먹는 순환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 케인만 골을 넣었지 나머지 선수들이 갈피를 못 잡고 공격도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손케에 맡겨두면 둘이 거의 공격 포인트를 독식하던 구조에서 포인트를 나눠 먹게 되었는데 도어티, 페리시치,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공간에 계속 침투하며 공격 포인트를 가져갔고 일각에서는 공격 다양화가 되었다고 하나 결국 이는 토트넘 DNA를 무시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월클 2명을 보유한 토트넘은 손케 둘이서 주고받으며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올려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토트넘은 리그 6위로 챔스권에서 밀려났고 분위기상 이번 챔스 8강 탈락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케인도 득점왕 타이틀은 가져갈지 모르나 팀은 중위권을 맴돌며 시즌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강력한 지지자인 아스널 전설 앙리는 이에 대해 BBC 방송에서 일침을 했는데요. 그는 올 시즌 손흥민을 보면서 너무 다들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호이비에르, 도어티 등을 얘기하는 것이며 앙리는 손흥민이 득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상황이면 자기도 골을 못 넣을 것이라며 손흥민이 무슨 골을 넣겠냐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손흥민이 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다른 선수와는 완전히 다르고 특별하다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전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 뒤엔 12개월 후 프리가 된다는 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기에 PSG 회장이 레비아 만났고 토트넘의 지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토트넘 구단이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트레이드 혹은 이적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케인도 그 다음 이적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즌 개인 커리어를 쌓는 것에 몰입하는 만큼 손흥민이 PSG 혹은 미넨에 이적할 그림도 뜻밖의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눈에는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나 폼 하락보다는 전술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에 대한 갖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케인 중심 전술이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월클급 선수를 죽이다시피 하는 전술이 반복되면 레전드 앙리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과연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콘테의 전술이 바뀔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